근데 이게 있습니다. 강남에 이런 초대형들이 움직이면은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여러분 일단은 용어를 하나 외우세요. 3배 법칙. 그냥 여러분이 손쉽게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식을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강남에 대형 고가 아파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전망해드리면서 돈이 있는 분들에게 대상으로 얘기했죠. 뭐 고가 아파트가 있는 분들은,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가 비싸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많이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싸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 외곽이 훨씬 비쌉니다. 강남보다. 근데 이게 절대값으로 볼 게 아니라 그냥 절대 금액으로 놓고서 금액이 높아? 그러면 저 거품 많네.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인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강남의 초대형, 초고가 부동산들이 제 생각에는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올라가는 실거래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지금 강남의 이 대형 아파트들 가만히 보면은 만약에 50평, 60평, 70평, 80평, 90평, 100평은 흔치 않으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초대형들이 있다. 40평은 초대형이 아니에요. 50평부터 넘어가야, 사실 60평부터가 이제 초대형인데, 아무튼 이 부동산들이 30평이나 20평 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못 올랐습니다. 강남 내에서. 그리고 또 서울 전체로 봤을 때 강북과 비교하더라도 강남에서 20평, 30평이 아닌 50평, 60평, 80평 이런 초대형 부동산들이 강북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못 올랐습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승폭, 상승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평가였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를 살 수 있는 분들은 대출 10원 하나 안 나오는 상태에서 잔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전세를 끼고서 이 초대형 아파트들의 갭 투자가 또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가면서 이제 전 거래가 대비 말도 안 되는, 이거 봐요. 반포자이 90평인데 지난달에 팔린 게 65억인데 작년 12월 달에 팔린 게 42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8개월 만에 22억이 올라왔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작년에 팔린 금액이 이거 주순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게 말도 안 되게 쌌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세를 논다면은 이 금액과 이 금액에서 아마 한 5, 6억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아니면 거의 이만큼 놓을 수도 있고. 왜냐면 없으니까, 전세가. 그래서 지금 강남뿐만이 아니라 특히 강남이 제일 심한데, 강남의 초대형 평수, 돈이 있는 분들의 얘기인데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근데 이것도 돈이 없는 분들 잘 들으세요. 왜냐면 이 여파가 다 와. 제가 말씀드렸죠. 압구정동 부동산하고 저기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랑 상관이 없냐? 왜 상관이 없습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4차 온다, 3차 온다 할 때 강남 압구정동에서 신호가 항상 한결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시장을 좀,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읽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강남의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 시장도 공부를 하세요. 공부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 딱 내 거만 보지 말고. 여기서 움직이면 여파 타고 다 나한테 오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여파가 다 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강남의 초대형들이 일단은 마지막 실거래가 대비 지금 이제 아직 새로운 신고가가 안 나온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뉘어. 열의 여덟은 지금 거래만 안 나왔을 뿐이지 호가가 말도 못하게 높게 형성돼 있어요.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실거래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호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이미. 근데 이게 실거래가 찍히진 않고 있고, 이게 열의 여덟이 이런 상태고, 열의 둘은 마지막 실거래가 된 금액에서 아주 약간 높은 금액에 형성된 그런 초대형 매물들이 열의 10개 단지 중에 2개 정도에서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파는 사람은 엄청난 후회를 할 것이고 잡는 사람이 잘 잡는 거예요. 이게 20%밖에 안 돼. 열의 80%는 지금 이미 아예 말도 못할 호가를 부르고 있어요. 이미. 거래 한 건 나오면은 이런 뉴스 기사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뉴스 기사. 근데 이게 있습니다. 강남에 이런 초대형들이 움직이면은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남에 이렇게 뭐 90평, 40억에서 60억, 65억으로 막 팔리고 이게 한 단지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저 단지 막 퍼져나간다고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다음 벌어질 수순 한번 맞춰보세요. 네. 비팅도 올라가겠죠. 그래요, 뭐. 강남에 이렇게 큰 평수들이 오르면 다음 벌어질 현상은 강북 이게 아니라 강남에서 30평대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20평대 다시 오르고 그 다음에 강북 대형 움직일 거고 경기도권 대형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강북에 다시 30평대 다시 경기도에 30평대 이런 수순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 그러면 적게 올랐네 많이 올랐네를 볼 때 지금 뉴스에 나왔던 반포자의 91평 시세 제가 이제 본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 일단은 용어를 하나 외우세요. 3배 법칙. 자, 보세요. 자, 이게 4배 법칙도 될 수 있고 나중에 5배 법칙까지 갈 건데 지금은 일단은 3배 법칙을 얘기할게요. 자, 서울시 부동산의 대바닥이 이때였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요때. 요게 언제냐면 2013년 1월에서 3월이에요. 요게 대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 시세, 강남, 강북 할 것 없어. 어떤 아파트 시세를 들이밀든 간에 서울 부동산의 대바닥은 13년도 초예요. 자, 그리고 평수가 작을수록 또 이런 애들이 이때 저점 찍고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왔고 이렇게 대형 90평대 초대형들은 이 저점에서 겨울잠을 오래 자요. 언제까지 자냐? 봐요. 이 겨울잠 잔 거 봐봐. 13년에서 여기 17년도인데 거의 오른 게 너무 미약해. 그쵸? 2013년도부터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까지 봐봐요. 이게 지금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요거 올랐어. 굉장히 오랫동안 헤맨 거예요. 근데 소형들은 이미 13년도부터 저점 찍고 날라갔고 강남에 이렇게 90평대, 80평대, 70평, 60평 애들은 완전 눌러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는데 가만히 보면은 웬만한 아파트들이 이 13년도 저점 대비 3배가 안 오른 부동산이 거의 없어요. 서울에서. 이건 지역별로 달라. 경기도에서도 이미 3배가 충족된 곳이 있고 그리고 3배가 충족되지 않은 곳이 있고 2배 간 게 있고 2.5배 지역들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저점 대비 이 3배가 오르지 못한 부동산이 있냐라고 봤을 땐 대형 아파트 외나 나홀로 아파트 외에는 찾기가 어려워요. 주상복합, 대형들.
그거 아니고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압구정동 여러분들 우리 뉴스 나왔을 때 그때 평당 뭐 이제 1억 넘었을 때 60평대 65억 뭐 나왔을 때 3배 정도 가는 때였어요. 그 시세가. 이미 강남의 30평대 20평대들은 3배가 충족된 지가 과거고 4배 충족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저의 기준이 복잡하니까 서울에서 이거 아파트 이거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박병찬 샵에서 단지 권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아파트 볼 때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 2013년도부터의 그 저점대 얼마였는지부터 확인하고 지금 가고 있는 가격이 그 저점 대비 일단은 3배를 갔냐 못 갔냐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지금 경기도권에서 아직 3배가 안 간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2.5배 정도 갔어. 경기도에서 3배 넘은 지역들, 뭐 분당이라든지 힘이 좋은 경기도 빼고 우리 뭐 그냥 수원, 뭐 평범한 경기도들 있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2.5배 갔고 소형들 같은 경우에 이제 3배 간 지역 단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시작되고 있어. 근데 경기도권에서 큰 평수애들 있죠. 20평대, 30평대들은 20평은 3배 도달, 뭐 30평은 2.7배 올랐고 2.5배 갔고 대형이 아직도 2배야. 저점 대비. 그럼 사실 그 2006년도부터 그 오랜 세월 한 15년치 시거래가 놓고 봤을 때 이게 정말 많이 올랐냐라고 했을 때는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2007년도 때 요때 뭐 고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때 과거 시세에서 지금 시세를 연결해 보면 이게 진짜로 말도 못하게 오른 것이냐? 이게 이 각도가요? 아니라니까. 지금 이 과정, 이 헤맸던 과정을 다 무시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은 여기서만 보는 거야. 이거 뭐야? 이 각도로 올랐네. 이거 거의 각도가 한 60도 정도로 올랐네. 그게 아니라 옛날 시세부터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 이거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파트 시세 가만히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누구도 모르죠. 지금 상황이 이게 완전 끝물인 건지 아니면은 과거를 다 놓고 봤을 때는 저도 그래요. 최근 3년 시세 딱 보면은 이게 미쳤구나 싶은 단지들을 시세를 완전 과거부터 나열해서 본다면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많이 간 것 같진 않네. 지금 얘도 잘 보세요. 이거 다 지우고 최근에 나온 시거래가 이거 무시하고 이 시거래가 안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옛날 2007년도 시세부터 봤을 때 요 각도로 온 거거든요. 지금 요 각도로. 뭐 엄청난 각도도 아니었어. 그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이제 4배 법칙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서울도 아직 대형 아파트들이 아직 3배 법칙을 충족하지 못한 평수들이 있다. 그 단지들을 꼭 잘 확인하셔라. 나홀로가 아닌데 서울에서 나홀로 아파트가 아닌데 내가 어떤 매물을 봤는데 2013년도 저점 대비 아직 3배가 안 올랐다. 그거 자체만으로 걔는 거품이 적다는 그냥 여러분이 손쉽게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식을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급할 땐 전문가 상담 받을 시간도 없을 때는 내가 지금 보는 게 나홀로가 아니고 단지가 300세대 넘어가는 단지인데 일단은 좋은 동네는 아니지만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근데 저점 대비 3배가 안 올랐어. 그냥 사도 돼. 내가 볼 땐 그래요. 급하면 그거 사도 돼요. 그냥. 네.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집값을 올리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딱 뭐 재단한 것처럼 잘라가지고 전세 끼고 샀어? 그럼 투자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상황으로 흘러갈 거니까